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김수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계란의 첫 발견. 오늘 첫 시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왜 계란 하면은 굉장히 흔하게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네. 예전만 해도요, 너무나 귀해서 남의 집에 선물로 가져간 경우가 그랬죠, 있었어요. 그랬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양은 도시락 있잖아요. 네. 그 밥 위에다 계란 붙여가지고 딱 얹어서 놔주면은 점심시간 때 뚜껑 열어보면 누가 벌써 먹고 없어. 그래서 또 가운데다 껴서 주고 막 네, 그랬잖아요. 밑에다 깔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좀 흔해졌어요. 옛날에 좀 귀했지만은. 그렇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이 흔해진 계란 쉽게 볼 게 아닙니다. 계란에 아주 숨은 비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맛 좋고 먹기 좋은 완전 식품 계란. 그동안 몰랐던 작디 작은 계란 속에 숨겨진 수천 가지의 모습. 이제 계란의 다양한 매력 속으로 푹 빠져봅시다. 계란 50g의 진실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무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아기와 계란. 아기와. 자, 이곳은 육아 강좌가 열리고 있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임산부들은 계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토피 때문에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좀 다분해서 흰자만 먹고 있어요. 저는 상관없이 계란도 자주 즐겨 먹었고요. 계란 너무 많이 먹으면 알러지 생긴다고 그런 소리 듣기는 했어요. 전체 300명의 임산부들 중에 189명의 임산부가 계란이 아토피를 유발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좋아한다고는 195명. 신발도 많고 좋다. 자, 굉장히 떡 다정해 사러 보이는 분이 가세.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떡 사러 이 가세. 황현 씨도 딸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한 주부인데요. 네. 아토피 치료 정보를 얻으려고 인터넷 육아 모임에 가입을 해서 운영자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너 신발도 안 벗고 맨발로 들어가면 어떡해? 황현 씨가 집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청소예요. 청소를 잘해야 돼요. 네. 네, 우리 둘째가 아토피가 있었어가지고요. 예방 차원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다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네, 이 귀여운 승아가 바로 올해 25개월인데요. 태어나서 6개월째 아토피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점들이 나서 태열인 줄로만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아토피였다고 해요. 사실 이 아토피는 마시는 물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걸로 그렇죠. 잘 알려진 네. 병이잖아요. 계란을 붙이시네요. 네, 사실 계란 아토피 있어서 잘 안 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집은 야채와 계란 노른자를 갈아서 승아 이유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아, 여기 계란만만 했어, 엄마가. 너무나 맛있게 잘 먹죠? 그래. 수연의 집에서 저거 계란만마라고 한대요. 계란만마. 근데 처음에는 퍽퍽해서 잘 먹지 않았는데 다른 음식과 섞어주니까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뭘 줘도 잘 먹겠어요. 볼이 지금은. 통통하니 예. 귀엽죠? 이제는요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는 이 계란만마를 먹는다고 해요. 그럼 아토피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거 그러게요. 보시죠. 예. 하지 말고 원래 그냥 계란 안 먹이라고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애기는 우선 커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저기 하겠냐, 뭐 더 혹시라도 더 심해지면 그냥 그때 중단을 하자 해갖고 먹였는데 의외로 그냥 항상 그 아토피 했던 진행 속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제 나중에 한 10개월, 11개월 됐는데 자국 조금 남고 그냥 놀라셨죠? 없어졌답니다. 이 일본에서는 아토피가 이미 국민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본의 어린이 10명 중에 1명이 아주 심한 아토피에 시달리고 있고요. 어린이와 성인을 합친 아토피 환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게 되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토피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곳에서는요, 몇 해 전에 계란으로 인한 아토피 증상의 아이들에게 계란을 먹이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계란으로 인한 아토피를 가진 54개 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의 증상이 점점 사라지더니 3년 후에는요,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의 아토피가 다 나았다고 합니다.
でアトピーの皮膚症状っていうのは次の新しい細胞が上がってこないことには治らないんです。そうしますとそういう主要なタンパク質を取らないっていうことは上がりが悪いんです。 미야코 박사는 엄마들이 왜 계란은 아토피를 유발한다는 생각에 못 먹게 하는 것부터가 아토피를 못 고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그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많이 먹어야 새 세포가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에게 이 계란을 먹여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저렇게 건강한 닭이 건강한 알을 낳겠죠? 모유가 아기에게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모유 속에 있는 성분이 계란 속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먼저 모유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엄마들의 양해를 얻어서 이 귀한 초유를 얻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말 귀한 건데. 네, 저 초유를 예. 먹어야 아기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모유라고 하면 다 같은 모유인 줄 알았는데 산모의 그 음식 섭취나 태생, 주변 환경마다 모유 성분이나 함유량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산모들의 모유에 똑같이 있는 성분들을 뽑아봤는데요. 모유에는 뇌와 신경조직과 눈의 망막에 좋다는 DHA와 아라키돈산, 신경 전달 물질 등 인지질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모유가 왜 신이 내린 성분인지도 알만도 한데요. 요즘 모유 먹이기 운동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모유가 최고더라고요. 그러네요. 하지만 맞벌이를 하거나 또 부득이 수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유를 찾게 되죠. 먹거리에 까다로운 우리 엄마들이 많이 찾는다는 분유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모유에 있는 DHA와 아라키돈산 등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한번 또 알아봤죠. 이곳에서 나오는 분유 제품에도 성분에 계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계란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계란 성분 중에 네. 그 특히 난황 그 중에서 이제 그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레시틴 중에는 그 PCDHA나 PC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그 유아용 그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성분들을 그 난황 레시틴으로부터 그 공급을 하려고 해서 그 성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부터 뽑아내는. 그렇죠. 예. 저 노른자, 그러니까 예. 난황 레시틴이란 계란 노른자 속에 있는 인지질이라는 성분이에요. 난황 레시틴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추출이 되는 건데요. 노른자에서 레시틴을 뽑아내서 레시틴 함량 정도에 따라서 조제 분유나 의약품, 그리고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 등에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저게 지금 보이는 게 뭘까요? 뭐죠? 네, 저게 바로 계란 노른자에서 추출한 난황 레시틴이에요. 노른자 속에 있는 성분에 있는 그 레시틴은요,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 또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집을 찾아왔는데, 이 집은 계란 패밀리입니다. 이은, 또 하나의 야심작. 이건 뭐예요? 계란탕? 예, 북어국이에요. 계란. 그것도. 자, 이 집의 계란 사랑 한번 보세요. 이것도 계란이죠. 이 밑에 있죠? 여기도 있고요. 보통 우리는 냉장고에 좀 넣어놓고 먹잖아요. 색깔이 또 다르네요. 있습니다. 이렇게 합이 계란 다섯 판. 다리까지. 근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저렇게 많은 양도 금방 섭취가 된대요. 원래 많이 먹은 게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게 누구 밥그릇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그 비밀을 밝혀드린다니까요. 예. 계란의 비밀. 계란의 재발견. 네. 5살 박이 딸 다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두뇌 개발에도 좋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성장 발달에도 좋다고 들었어요. 자, 보통 아이들 뭐 계란이 좀 퍽퍽하다고 안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 계란이 어떤 성분이 또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인데요. 이곳에서 계란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 스크린자이벨 박사를 만났습니다. 자이델 박사는 콩에 비해서 3배로 있는 계란 속에 풍부한 레시틴을 먹으면 두뇌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임상 실험 대신 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임신한 쥐들에게 계란 노른자 속의 레시틴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 쥐들에게 태어난 새끼쥐들의 두뇌를 lasts 살펴봤습니다. throughout life, even though the animals after they're born are never exposed to extra choline or treated any differently. It lasts throughout their lives, even to when they are
2 and 3 years old and ready to die. 자, 지금 보세요. 이 사진이 레시틴을 먹지 않은 쥐의 신경인데요. 빨갛게 보이는 게 바로 기억세포고요. 그 밑에 보이는 사진은 레시틴을 먹은 쥐의 사진인데 기억세포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머리가 좋아진다. 네. 그런데 이게 뱃속에 있는 태아일 경우에 So 더 좋다고 to get 합니다. the entire amount of choline that a pregnant woman should take, you need to eat 2 to 3 eggs. And again, it's hard to say exactly what's in an egg. It depends how big the egg is and a little bit on what the chicken is fed. But most eggs contain about 1/4 gram of choline 또 그런 per egg. 문제가 있군요. 예. 똑똑하고 건강한 아기들로 키우고 싶은 소망, 모든 부모들의 소망일 텐데요. 비싸고 좋은 음식, 고가의 학원 수업보다 계란 한 알이면 우리 아이들 두뇌 발달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자, 여러분들 뭐 보셨다시피 두뇌 발달이나 성장 발육에도 굉장히 필요한 완전 식품이에요, 계란이. 그래서 네. 오늘부터는 아이들 밥상에 꼭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아이를 가진 임산부 여러분들은요, 태어날 아이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계란 꼭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요, 계란이 노인에게 좋은 이유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계란이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예. 우리에게 친숙한 먹을거리 계란의 재발견 시간입니다. 김수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이 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에는 이 백세인 열풍까지 불었었죠. 기억하세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장수하는 분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에 관한 조사도 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장수하는 분들이 즐겨 드시는 식품 중에요,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 계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분들에게 이 계란은 어떤 식품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의 대명사 계란. 노인의 필수 영양식. 계란이 장수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노인들에게 계란은 어떤 식품인지 대표적인 장수국가 일본을 찾아가 봤습니다. 설국의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은 도쿄 근교의 유명한 관광지 하코네입니다. 해마다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하코네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명물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유황 온천지대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형성된 온천지대는 예부터 관절염이나 피부염,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온천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코네를 찾은 관광객들을 모여들게 하는 바로 이곳. 아빠 등에 엎인 아이까지도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것. 유황온천에서 막 건져 올린 이것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계란이 저 색깔이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흑란이라고 하는 계란이에요. 계란을 유황온천에 넣었다가 건져 올렸을 뿐인데 보시는 것처럼 까만 달걀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저 색깔이 아니었는데. 예, 유황온천에 넣으니까. 넣었다 빼니까. 네. 예. 이거 전부 계란이에요? 지금 이 안에 하나, 2봉지, 여기 3봉지, 4봉지. 많이 사가지고. 네,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계란입니다. 꽤 많이 사셨어요. 이거 다 혼자 드시는 거예요? 違います。友達とかお土産に。 유황온천을 둘러보면서 출출했던 속을 달랠 겸 즉석에서 흑란을 까서 먹는 관광객들이 더 많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흑란을 좋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란 드셨어요? 한국어 와가라나요. 일단 맛있죠. 네. 안에는 그냥 삶은 계란 색깔. 네. 그렇습니다. 계란이에요? 이 까만 계란 하나를 먹으면 7년을 더 살 수 있다는 흑란의 전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코네 온천에 함유된 철분과 유황이 섞인 성분이 계란 껍질에 붙어서 색이 변하는 장수 계란을 만들어내는데요. 저 또한 그 맛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껍질을 까고요. 이게 지금 막 나온 계란인데요. 까마귀 알 같죠? 좀 이상하네요. 마시려고. 속도 까만 것 같은데. 아, 속은 그냥 계란이죠. 평범하네요. 겉은 까맣고 안은 하얗고.
어때요, 맛? 맛이. 아, 빨리 좀 일단 말해봐요. 뜨거워요. 저게 막 꺼낸 맛은요? 오전이에요. 계란 맛이네요. 저 맛은요 정말 일반 계란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년을 더 산다고요? 네, 흥나는 6알이 등 한 봉지에 500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하는데요. 일요일에는 10,000개 정도가 팔려나갈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이 이 흥난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 귀한 걸 계속 먹어요. 그렇죠. 이처럼 일본은 세계에서 계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답게 계란과 연관된 곳이 많은데요.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니와토리 그렇다. 계란을 사가자. 자동 판매기. 아니 일본에는요 계란도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판매기예요? 처음 보셨죠 계란 자판기? 안쪽에 이렇게 망에 쌓인 계란이 있고요. 200엔. 네, 가격은 우리 돈으로 2,000원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음료 자판기 있는 곳에 불 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켜지면 보고 골라서 네. 눌러라. 그렇죠. 열려면 갖고 가면 되고. 작동법 너무 간단하죠. 재밌네. 떨어지면 깨지겠죠 계란은. 아니 뭐 익은 계란은 아니고 그냥 날계란. 생계란이요. 예, 날계란. 보관이 돼 있나 봐요.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요, 시원한 그냥 기름. 굉장히 알고 네. 싱싱한 계란이 계란 자판기에서 나옵니다. 재밌네요. 아니 근데요. 오디오만 설치하면 되겠네. 누가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요? 계란이 왔어요. 그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자판기 바로 옆에 있는 계란 가게를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어떤 분이 생각을 해내셨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누가 이 계란 자판기를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ここの社長が夜遅くまで勤めてる人たちのためにあると便利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で 그러니까 저녁에 계란을 사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래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수가 많다는 그렇죠. 이 자판기에 계란은요 하루에 9번 채워 넣는데요. 바쁠 때는 정말 몇 번이고 다시 채워야 될 정도로 계란을 많이들 사가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찍고 있는 동안에도요. 저 안쪽에 또 계란 가게까지도 많은 손님들이 계란을 사러 오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이렇게 찾으시네요. 하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계란 나가나요? 한 몇 개? 数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ですね。たくさんですから。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大体この 한 200분? 40 자, 박스로? 예? 40박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계란 만드시나? 계시면서도 そうですね、卵の栄養バランスというのは非常に優れています。ですのでこの栄養バランスの優れた卵を食べることは長寿につながると思います。さらに日本は世界でも2番目に卵をたくさん食べ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けれども、日本の長寿社会というものも卵のおかげかもしれません。 자, 지금까지는 일본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날이 순창 5일 장날입니다. 이곳 순창은요, 인구 10만 명당 장수 노인이 29분인 전국 최고의 장수 지역답게 손수장을 보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장수마을로 가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계란을 주로 이렇게 장에 나오셔서 사가세요? 저기 저 대강 닭집이 있거든요. 예. 그 닭집에서 3,000원 바싹 사와. 후라이도 해 먹고 예. 계란찜도 해 먹고 또 계란 마리도 해 먹고. 젓갈 부칠 때 많이 넣어서 또 해 먹고. 다음 장날 때까지 저 계란 2판을 다 드신다고 해요. 자, 제가 찾은 이곳은요, 순창에서도 장수마을로 유명한 내동마을입니다. 최구령 할머니가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이 집 맞아요? 어디 예, 계세요? 저그 소 밥 준다고 지금 할머니가 가셨네요. 최고령 할머니인데 지금 소영물을 주고 계신데요. 예, 그러면요. 예.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이 소여물을 직접 챙겨주시는 이분, 내동마을의 최고령자십니다. 아드님이 모임에 가셔가지고 아직 안 오시니까 예. 어머니가 시방 소밥 주신다고 저렇게 지금 저 노인 양반이. 아, 아드님이 안 계셔서. 소여물을 저렇게 챙겨주실 만큼 정정하신 우리 김재순 할머니, 믿어지세요? 올해 95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95 맞으세요? 예. 와, 여기가 장수마을은 장수마을인가 봐요. 95이신데 소 밥 주시고 뭐 다른 거 움직이시는 건 다 괜찮으시대네요. 대단하다. 아니 근데요, 이장님이신가요? 예, 이장님께서는 지금 저는 67입니다. 그럼 그 정도면은 어느 축에 끼세요? 하층해가지고 하층에. 막내. 예, 그렇죠. 67이 막내입니다.
요즘 같은 이 농한기에는요 주로 저렇게 마을회관에 모여서 담소를 즐기시는데요. 뭐예요? 간식? 틀니나 잇몸으로는 많은 양을 드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뭐 계란은 식사 후에 이렇게 중간중간 간식 삼아서 계속 즐겨 드시더라고요. 맛있고 하기 쉽고 씹기도 편하고. 이처럼 계란을 즐겨 먹는 국내 장수 노인은 68.2%로 작년 국제 100세 심포지움에서도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치아가 약해진 노인분들에게는 고기보다도 부드러운 계란이 아무래도 단백질을 얻기가 더 쉽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 영양조사나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양과 비교하면 특히나 지방에 비해서 주로 탄수화물만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계란을 좀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년의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셔야겠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 하루 계란 2알이 책임집니다. 와, 그 일본 하코네 온천의 그 흑날 네. 7년 뭐 더 산다는데 아유, 먹어보고 싶죠. 예. 어르신들께서 이제 계란을 좀 드실수록 그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이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러실 줄 예. 알았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텔레비전 보시면서 계란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 이 콜레스테롤과 계란의 관계는요. 내일 이 시간에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계란 얘기는 가면 갈수록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네요.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됩니다. 계란의 재발견 김수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벽에 쌓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간 계란을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시죠. 오늘은요, 이 계란과 콜레스테롤의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값싸고 영양 만점인 계란.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과연 그럴까요?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계란 섭취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1000개의 삶은 계란을 나눠주고요. 이 계란을 먹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맛있게들 잘 먹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좀 공통점이 있었어요. 섭섭한 맛 때문일까요? 이렇게 계란 흰자를 즐겨 먹더라고요. 노른자 원래 안 드세요, 노른자는요? 아니, 먹는데 얘가 쏙 빼먹은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 그랬어요. 사실 이 맛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싫어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성인들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많이 꺼리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콜레스테롤 좀 높다고 계란에. 아빠도 고혈압이라서 콜레스테롤 많다고 노른자는 조금 덜 주려고 해요. 자, 매일 아침 계란 삶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집이 있습니다. 가서 해보세요. 네, 바로 젊은 주부 한수진 씨 댁인데요. 마치 식구가 굉장히 많은 듯하죠. 수진 씨가 매일 아침 계란을 삶고 또 이렇게 깨는 이유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능숙하시네요. 네, 이렇게 계란 6개를 풀어서 만든 수진 씨가 만드는 오늘 아침 메뉴도 역시 계란숙입니다. 예. 수진 씨가 아침을 다 먹었을 때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 듯이 계란도 알맞게 삶아지고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계란을 삶아온 수진 씨는요, 정말 베테랑답게 빠른 손놀림으로 계란 껍질도 그냥 벗겨버리고 말더라고요. 쉽지 않은데요. 까기 쉽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있을까요? 잘 보세요.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수진 씨는요, 계란 흰자만을 분리를 해서 정신 도시락을 싸는데요. 넣어서 먹어. 네, 이렇게 도시락도 모자라서 남은 계란은 또 봉지에 담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매일 반복하는 계란 삶기. 한 번 삶는 계란의 양도 정말 엄청난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 보통 하루 15알씩 해서 이틀이면 30알짜리 계란 한 판을 뚝딱 해치운다고 합니다. 자, 이 큰 가방. 이것이 바로 점심 도시락 가방이에요. 한 사람이 먹을 또 이 수진 씨 한 끼 식사로 정말 믿기지 않는 양이죠. 오늘 하루 종일 먹을 제 도시락. 계란만 먹어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네요. 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다음에 도시락까지 챙기고 수진 씨는 이렇게 집을 나섰는데요. 매일 이 많은 계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녀가 찾은 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여럿이 맞습니다. 운동. 네, 도착한 곳은 바로 헬스장이었어요. 어떠세요? 아까 그 계란 삶던 주부의 모습에서 또 이 헬스장에서의 이 엮이드는 수진 씨 모습은 너무 다르죠? 여자가 들기에는 이 무거운 엮기도 척척. 이쯤 되면 눈치들 채셨어요? 보디빌더. 맞습니다. 한수진 씨 직업이 전문 바디빌더였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계시는 운동은 어디에 좋은 운동이에요? 다리 운동이거든요. 예. 밑에 이두를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좀 레이스를 크게 할 때 앞쪽 허벅지 쉽게 말하면. 허벅지. 예. 근데 지금 뭐 무게가 보통 우리 여자들 헬스클럽 가면은 뭐 10kg 뭐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하는데 49.9면 뭐 굉장히 굉장히 무거운데 저 하나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한 칸, 두 칸씩 이렇게 끼기 시작해서 이제 근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네, 사실 남성분들도 들기 힘든 무게죠. 처음에는 한수진 씨가 이렇게 바디빌더로 활동한 것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처음에는요, 살을 뺄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프로 바디빌더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수진 씨의 모습, 지금은요, 짜잔, 이분이 한수진 씨입니다. 이렇게 멋진 바디빌더로 변신을 했어요. 작년에는 전국 미즈 바디빌더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수진 씨는 이 모든 것이 계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계란 덕택에. 네.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계란이죠. 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럼 집에서 소비하는 계란 양이 되게 많겠는데요? 하루에 거의 뭐 한 판 이상은 한 판 반판. 고기만 드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닭가슴살 이런 거 드시고. 네, 저기 전부 다 있잖아요.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이 보디빌더들에게 단백질 공급은 정말 필수죠. 그래서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하루에 15알씩 계란 흰자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른자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흰자는 100% 완전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모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찾아간 곳은 중소기업이었는데요. 하루에 계란 한 15개 정도 먹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는 계란맨들이었습니다. 먹고 또 먹고 하루 종일 계란을 먹으면서 연구하는 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계란 드시는 게 일이시네요. 네, 계란맨이죠. 아니 여기 지금 이거 다 계란 껍질이잖아요. 자, 사무실에 들어온 순간 눈에 띈 건 아니면은 뭐 어디서 계란 껍질이 사오시는 거예요? 특이한 직업이네. 다 먹었죠? 먹는 게 일이에요. 저 정도 되면은 달걀 귀신. 저 화장실 네. 몸에 좋은 계란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기능성 계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계란맨들이 만든 계란 맛은 어떤 맛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계란 같죠? 이 맛은요, 무슨 맛일까요? 무슨 맛이에요? 어머. 뭐 좀 첨가가 특이하겠죠? 거참 산맛이네. 무슨 맛일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인삼 맛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은 쑥맛을 첨가한 계란이고요. 어떻게 첨가해요? 계란 안에? 네, 이처럼 매일 많은 양의 계란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일단 건강이 염려가 돼서 병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12개씩 드시는 분이시니까. 네, 콜레스테롤 검사 한번 해봐야겠죠? 혈액을 뽑아서 그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25개에서 30개 정도요. 더 드시네요. 최소한 4-5개, 한 대단하죠. 10개 정도까지는 먹죠. 자, 계란 흰자만을 먹는 보디빌더 황수진 씨에게 경우는요, 그 2주 동안 2알에서 3알 정도의 계란 노른자를 계속 드시게 본 뒤에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의 양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실험 결과가 궁금하시죠? 이 실험 결과 실험자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총 콜레스테롤 수치 120에서 250 정상 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계란을 더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 높고 덜 먹었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런 거는 실제로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의 밸런스, 균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민감하게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이렇게 비커에 물과 기름을 붓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계란 노른자에서 추출한 레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첨가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섞어봤더니 난황,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레시틴이 들어있는 쪽에 물과 기름은 완전히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서서히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고 있죠. 보내줄 수 있는 걸 보여드렸고, 렉시틴이 안 들어간 쪽은 그대로 기름과 물이 분리돼 가지고 혈관 속에 남아있는 걸 비교해서 보여드린 실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생명체가 탄생하고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기 때문에 예. 그 간에서 자체 80%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 양에 따라 우리 몸도 스스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또 그래요? 기억을 해주셨으면 그럼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러게요. 거예요. 예. 네, 계란 속에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있지만 그게 네.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예.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물질도 레시틴이라는 함께 성분. 들어있다는 그렇죠. 거죠. 아까 실험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함께 흡수를 해서 체외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이 콜레스테롤의 양이 꼭 계란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를 한 개만 먹어야 했다고 했던 미국 심장협회에서도요, 작년에는 이 계란 노른자 섭취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의 섭취량과 콜레스테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주의를 하실 분들도 계세요. 뭐 심장혈관 질환이나 또 고지혈증, 가족 병력이 있으신 분들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 몸은요, 인체에서 콜레스테롤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토피 있는 분들도 뭐 계란 적절하게 좀 드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처음부터 네. 말씀하셨고 네. 계란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그 편견들 그리고 콜레스테롤 문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고요. 지금 제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의 양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좀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양과는 거의 관계가 없거든요. 안심하시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좀 신경을 쓰이신다면 어느 게 먹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뭐 삶은 게 상관없이 드셔도 되고요. 일단 병력이 있으신 분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계란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계란의 재발견 김수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란이 뭐 변신을 한다면서요?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계란이 먹는 거 외에 계란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마사지. 마사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네. 일본에서는요, 계란 껍질에 철분이 많은 점에 착안을 해서 껍질 그 분필 가루를 마셔도 인체에 무해한 계란 껍질 분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계란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의료용품에서 그리고 또 기능성 계란까지 다양한 변신을 꿈꾸는 계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예. 계란, 더 이상 요리로만 생각하지 마라. 맛과 색, 기능성까지 더해진 다양한 계란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 자, 이곳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는 대학가의 한 칵테일 바입니다. 여기 부담 없이 칵테일 한 잔을 즐기는 여성들, 이들을 유혹하는 부드럽고 달콤 쌉싸름한 칵테일이 여기 있습니다. 자, 화려한 춤솜씨를 자랑하는 바텐더가 있고요. 돌리고 흔들고 마지막 포인트까지. 자, 이번에는요, 계란 하나를 넣고 있죠. 뭘까요? 자, 돌리고 탄생된 이 칵테일의 이름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핑크레이디죠. 노란색이에요, 핑크레이디. 자, 어때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으세요? 좀 분위기 있죠, 제가? 맛은 그냥 맛있더라고요. 네, 한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들이 함축되어 있는 계란. 흔한 요리 재료에서 이제는 다양한 기능성 계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된 계란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집화장인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또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계란을 사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계란 가공업체?
여러 가지 색깔의 이 계란을 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뭘 찜질방 계란 기억나시죠? 어른을 위한 홍삼 맛이 나는 홍삼란이고요. 뭐 이것은 쑥맛이 나는 쑥맛 계란. 그렇다면 뭐 어른들만 위한 게 있겠습니까? 애들을 위한 것도 있어야겠죠? 어떤 맛일까요? 초콜릿 맛이 나는 초코맛 란이고요. 근데 맛이 나요, 계란에서? 예, 그래요. 이건 무슨 맛일까요? 바나나 맛이 나는 바나나 맛 란입니다. 바나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란을 만들어내셨어요? 계란이요. 그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공이 너무 없었습니다. 실제로 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능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지금 히트 상품이 뭐 바나나 우유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맛을 내는 다양한 기능성을 내는 그런 우유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1차 가공식품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계란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과연 다양한 맛이 나는 계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재료입니다. 일단 뭐 신선한 재료인지 확인을 하고요. 또 천연 재료와 향을 이용해서 만든 액체로 맛을 내게 되는데요. 병아리가 태어날 때까지 껍질로 산소를 공급받는 데 착안한 산수압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계란 껍질 사이로 흡수가 돼서 이 맛을 내게 되는 거죠. 깨지 않고 그냥 그 안으로 흡수. 그렇죠.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끔 맛과 영양과 그다음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색깔이라든지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급화시키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그 국내 소비 진작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추후에는 아마 저희 계란이 외국에도 수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란을 이용한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을 찾아서 브라질로 도착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나라의 67%가 산림지대인데요. 전 세계 숲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숲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브라질에서는 이 숲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 바로 뱀이 많기 때문인데요. 크기도 크네. 그렇죠. 뱀의 종류만도 수백 종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독을 품은 뱀이 많아서요. 연간 2만 명 정도가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브라질 병원에서는 뱀에 물린 환자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병원을 찾았을 때도 뱀에 물린 남학생이 주차를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뱀에 물린 지 몇 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발등이 저렇게 부어올랐어요. 이 소녀는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뱀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Como meu corpo estava quente, eu não senti nada. 그렇죠. 이처럼 독사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브라질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뱀독 해독제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계란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연구 대상이요. 추출한 뱀독을 암탉에게 주사하게 되면 암탉의 혈액 속에 뱀독에 대한 면역 항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암탉은 계란 속으로 모든 영양분과 면역 항체를 전달한다는 계란 생성의 메커니즘을 응용한 겁니다. Soro produzido em cavalo, como este aqui que está nesta ampola, onde existe o anticorpo IgY, com a mesma eficiência deste anticorpo, 말에게서 뽑아내게 되면은 말에게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menos de $1. 계란 노른자에서 뽑은 해독제는 뱀독의 면역 항체가 생긴 암탉이 낳은 계란인데요. 면역 항체가 생긴 이 노른자만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분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계란이 항체가 생긴 계란이고요.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죠. 네,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에서 면역 항체를 분리해내는 과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죠.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계란 노른자로 만든 뱀독 해독제고요. 실험하네요. 그렇죠. 뱀독을 주사하고 얼마 후인데 이렇게 중독이 됐습니다. 이 마비된 쥐에게 계란으로 만든 뱀독 해독제를 주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해독제를 맞은 지 한 30분쯤 지났는데 쥐의 마비 증상이 저렇게 풀려버리더라고요. Neutraliza os efeitos do veneno. Mas quando se imuniza com os venenos, nós vamos ter IgY antiveneno. 자, 이번에 이곳은 일본입니다. 계란의 기능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교토의 한 연구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서는요, 위궤양을 일으키는 균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약
제품 처리한 그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성분을 걸러내고 있는 중에 계란 노른자입니다. 我々は特に IGY という鶏卵抗体について研究をしています。ピロリ菌と呼ばれるものが胃の中におりますと胃潰瘍の原因とな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このピロリ菌を減らす抗体を卵の中から作っています。 네, 현재 이곳에서 연구 개발 중인 파일로리균 면역 항체는 거의 실용화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연구원이 들고 있는 이 노란 액체 속에 면역 항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딘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ね、鶏からダチョウまでいろんな種類の卵を使って作ってるんですよ。開けます。자, 예, 알공이에요. 저게 바로 알로 만든 거죠. 30년 전 미국에서 계란 껍질을 이용한 공예품을 보고 반한 나머지 지금까지 알공예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너무 예쁘죠? 예. 네. 자, 계란 껍질 3개를 이어서 만든 크리스마스 전날에 방을 표현한 것도 있고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요? 너무 귀엽죠? 이번에 뭐 동물 캐릭터들도 있고요.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알이에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튤립인데요. 저게 다 계란 껍질입니다. 껍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어 붙여서 꽃으로 만드신 거군요. 지금까지 다양한 계란의 미래를 보셨는데 어떠세요? 이제는 뭐 계란이 그저 먹는 거라고만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네. 마사지만 하는 건 줄 알았죠. 먹고, 예. 다양하게 굉장히 많네요. 예. 꽃잎도 너무 예쁘고. 네, 그런데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뱀독 해독제나 이런 연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실용화가 되면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연간 뭐 2만 명의 사람들이 뱀독에 물려서 사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요, 이런 계란 노른자의 성분을 이용해서 화장품이나 의료품의 원료로 또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가공품으로서의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네. 앞으로는 장에 가서 아빠가 초콜릿 계란 사줄까? 바나나 계란 사줄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예. 올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계란 껍질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저렇게 뭐 색깔 칠해서 예쁘게 공예로도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아이고, 잘 계란 잘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 자, 이번 수서는 김수진 씨와 함께하는 계란의 재발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란의 응용편, 계란으로 맛있는 요리를 또 알아보는 시간이네요. 글쎄요. 그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요리라면은 네. 글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삶은 계란이라든지 계란찜이라든지 프라이. 뭐 계란 프라이, 뭐 그러시죠. 계란탕 나왔습니다. 예, 뭐 계란 예. 요리라고 해서 다 같은 계란 요리가 아닙니다. 정말 상상 초월 그 자체인데요. 생김새부터 심상치 않은 계란 요리부터 퓨전 스타일의 독특한 계란 요리,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에 이르기까지 보는 재미의 맛도 일품인 이 계란 요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계란으로 몇 가지 요리가 나오나요? 전통 계란 요리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독특한 맛으로 승부하는 퓨전 스타일까지 한국, 일본, 프랑스의 계란 요리를 모았습니다. 특별한 계란말이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뭐가 얼마나 특별하길래 특별하다고 하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장마차. 첫 번째 찾은 이 맛집에서 제가 놀란 이유는요. 바로 이 엄청난 양의 계란이었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은 거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몇 판이 될까? 사실 저거는 몇 개 정도 될까요? 풀어놓은 양이요 한 20판 돼요. 20판이요? 20판? 네. 한 판에 30알이니까 그러면 잠시만 계속 600알. 이 계란 600알만 쓰느냐? 아닙니다. 600개를 푼통으로 하루 4통, 약 3,000알의 계란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왕계란말이. 이렇게 내용물을 양껏 넣어서 계란을 굴리면 계란말이가 완성이 됩니다. 김치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송송 썰어가지고
가진 양념을 해서 계란에 부쳐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주면은 김치도 먹게 되고 계란도 먹게 되고 영양 만점이죠. 그러니까 이 영양 만점인 왕계란말이는요, 한 판, 그러니까 30알의 계란으로 만들고요. 예. 김치, 청양고추, 오징어 등 내용물에 따라 8가지 맛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크기가 그 롤케이크 있죠, 롤케이크. 그만하더라고요. 보기에 좋은 계란말이 와. 맛은 어떨까요? 예. 저게 야, 그 8가지 정말 종류가 롤케이크. 모두 들어간 모듬 계란말입니다. 모든 계란말이 한 조각이 계란 8 들어가는데요. 너무나 많은 종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맛이 정말 오묘하다는 맛이에요. 국맛 났다가 햄맛 났다가 뭐 맛살맛 났다가 치즈맛 났다가 씹는 부분에 따라서 맛이 틀리더라고요. 부위별로. 예, 그렇죠. 이곳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이 즐겨 찾는데요. 여기도 계란말이 저기도 계란말이가 빠지지 않습니다. 계란말이 즐겨 찾는 이유가 뭐예요? 드시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양도 많고요. 제가 영양까지 높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다음날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맛있어요. 출출한 퇴근길, 직장인이 즐겨 찾는다는 또 다른 맛집에는 2가지 계란 요리가 인기인데요. 그중 하나, 자, 이게 어떤 요리인지 아시겠어요? 피자. 비슷하죠. 이 요리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정말 맛있게 잘 드시죠. 과연 이 요리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란말이 하시는 거예요? 계란 새우구이입니다. 계란 새우구이. 이름은 계란 새우구이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만드는 방법이 피자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뭐 토핑 얹듯이? 네. 치즈가 올라가고. 두툼한 계란판 위에 새우를 올리고 피자 치즈를 뿌려서 오븐에 넣은 다음 이렇게 노릇노릇노릇하게 구워내기만 하면 담백하고 고소한 계란 새우구이가 완성이 되고요. 예, 또 하나 야식약입니다. 해물 계란탕. 먼저 새우, 굴, 조깃살 등의 해산물과 각종 채소를 함께 넣고요. 다시마, 멸치, 대파, 양파로 낸 육수를 붓고 팔팔 끓이다가 풀어놓은 계란물을 붓는데요. 이때는 계란이 서로 뭉치지 않게 계속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이렇게 전분을 부어요. 그래서 국물을 걸쭉하게 한 다음에 참기름 두르고 양송이 팽이버섯 쑥갓을 올려서 한 소끔 더 끓여주기만 하면 걸쭉한 해물 계란탕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맛이 무슨 맛일지 궁금하네요. 해물 맛입니다. 이 해물 계란탕은요, 주로 예. 30, 40대 직장인들의 술안주로 인기가 높은데요. 이 계란에는 간에 좋은 매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숙취해소용으로도 이 계란탕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 맛나 보이죠? 이번엔 맛있는 계란 요리를 찾아서 간 곳은 일본 동경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어머, 여기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병아리, 닭, 뭐 요리도 거의 다 뭐 노란색 계란. 거기에 또 노란 병아리가 닭과 함께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전부 다 닭인데 계란하고 이렇게 닭으로만 되어 계란 있더라고요. 모양이죠. 외경부터가 심상치 않은 이곳은요,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계란 요리 전문점의 한 분점인데요. 60여 가지의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반찬에도 계란이 들어갈 정도로 다양한 계란 요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요. 식사 시간에는 이렇게 30-40분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예. 이 집의 가장 대표적인 계란 요리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맛은 모르겠는데. 자,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이죠. 계란이 등장했습니다. 생크림과 소금, 그에 가늘한 계란 치즈를 넣고 이렇게 불위해서 내용물을 잘 섞습니다. 꼭 모양은 우리가 보는 그 오믈렛 모양이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배를 쫙 반으로 가르면요, 말랑말랑한 계란 속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주위로 소스를 두르고 나면 먹음직스러운 버섯 양념 오므라이스가 됩니다. 그 외에도 모짜렐라 오므라이스가 있고요. 예. 또 왕새우와 계란 토마토 소스 그라탕은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3대 오므라이스인데요. 아침에 나온 신선한 계란을 쓰는 게 특징이라는 이 오므라이스의 맛. 죄송하지만 제가 또 맛을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나 드셔보시는 겁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일단 저 표정만 봐도 아시겠죠? 계란이 그냥 탱탱하게 해들해들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버섯이랑 다 어머. 야들야들하면서 그 부드러운 맛 아시겠어요? 여긴 또 어딥니까? 요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나라 프랑스입니다. 파리의 몽마르나스 역 주변에는 계란 요리 이름을 딴 크레페 골목이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이게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는 계란 요리 바로 크레페입니다. 해마다 2월 2일은 크레페 먹는 날로 정해서 크레페를 먹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빈대요. 16세기 그 종교적인 의식의 하나로 먹었던 크레페.
17세기에 와서야 일반 가정으로 보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지금까지도 크레페가 프랑스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레페는 이 프랑스인들의 개성만큼이나 자신의 취향대로 원하는 재료를 골라 먹을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넣는 내용물에 따라서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과일을 넣으면 디저트가 될 만큼 크레페의 종류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크레페 이 내용물을 싸는 방법에 있어서도 개성 만점인데요. 2장의 크레페 위에 햄을 얹고 각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팔리는 이 크레페의 양은요 120개에서 150개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금방 부자 되겠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 즐기고 계시죠. 네. 크레페 이외에도 이 프랑스 전통 계란 요리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번 요리의 제목은 일명 계란 주머니입니다. 먼저 저 물이 식초를 탄 물이에요. 저 물에 계란을 넣고 반숙을 합니다. 익힌 계란은 얼음물에 넣어서 형태를 한번 만들고요. 그런 다음 계란 위에 우유, 버터, 소금, 후추, 호두를 섞어 만든 빵 껍질을 올려서 오븐에 이렇게 넣어서 아주 강한 불로 익힙니다. 그 사이에 시금치를 익혀서 접시에 올리고 지글지글 오븐에서 익은 계란과 호두빵을 어디에 가져갈까요? 그렇습니다. 시금치 위에 놓습니다. 이야, 계란 하나만으로 저렇게 요리가 훌륭하게 돼요. 처음 보셨죠? 네. 이후에 계란 요리 주변으로 우유와 버터로 만든 소스를 이렇게 울타리처럼 두르고요. 여기에 또 포인트를 하나 줘야겠죠. 뭘로 포인트를 주냐면요. 뭘까요? 계피가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자르면 노른자가 깨지면서 계란 요리가 되지요. 에피타이저에 이어서 시작된 이것이 바로 메인 요리입니다. 토스트 여러 개를 겹친 모양의 빵을 버터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다음 빵 중간 홈에 계란 흰자만을 골라서 넣습니다. 거기에 간은요 소금과 후추, 참기름을 넣고 천천히 열을 가해줍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버섯의 일종인 흑성로 열매인데요. 흑성로 열매는요 이렇게 가늘게 채 썰어서 따로 준비를 해둡니다. 이런 이후에 접시에 담아야겠죠.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잘 익힌 빵 속 계란 흰자에 아까 있던 그 노른자를 넣고요. 여기에 식초를 섞은 흑성로 열매 소스로 버무리면 자, 또 노른자를 터뜨리죠. 계란 주머니 메인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쭉 보시니까 요리라기보다는 뭔가 그 예술 작품 같지 않으세요? 마지막 디저트의 주 재료도 역시 계란인데요. 계란 흰자에 소금과 설탕을 약간 넣어서 거품기로 섞고요. 틀에 넣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물과 우유를 섞은 크림에 띄어서 2분 정도 익힙니다. 그리고 이 계란 흰자가 익는 동안 데코레이션을 해야겠죠. 저게 뭔 것 같으세요? 아, 나왔네요. 석탄 과자라고요. 네. 일단 중심을 잡고요. 그 옆으로 바짝 말린 민트 잎을 저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레드와인이 들어갑니다. 레드와인에 여러 향신료를 넣어서 절인 자두를 컵에 담아주는데요. 잘 익은 계란 흰자를 저렇게 자두 위에다가 콕 올려놓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어머. 저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설탕가루에 살짝 뿌리면 일명 계란눈이라는 이름의 디저트가 완성이 됩니다. 맛뿐만 아니라 눈으로 즐거운 계란의 다양한 요리 어떠세요? 맛있으셨어요? 아이디어에 솜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계란 요리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보통 왜 아침에 말이야 시간 없을 때 네. 계란 후라이 탁 해가지고 그냥 해서 먹는데 프랑스를 가니까 네. 저 계란이 요리의 주인공이 되네요. 네, 프랑스는요, 그 프랑스 혁명 때부터 685가지의 그 요리법으로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계란 요리가 있었다고 해요. 오늘 사실 보신 그 계란 요리도요, 방법만 조금만 달리하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새롭게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거든요. 그동안 우리 식구들 좀 계란 요리에 실증 나셨다면 오늘 이렇게 독특하고 새로운 요리로 식구들 입맛 쫙 한번 살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아, 먹고 싶어서 혼났네요. 네, 그동안 계란이 우리 몸에 나쁘다는 그런 오해도 풀었고요. 네. 또 맛있는 계란 요리도 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